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벨리 세운 조인트 포럼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토론은 기록에서 발견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그 지벨리 기록화 연구의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자산센터장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옆에는 박정현 도서출판 마티 편집장님, 그리고 그 옆에는 세운 기획 콘텐츠 연구의 강난현 박사님, 정다은 도시건축센터 실무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그 공통적으로 좀 본인의 소개와 함께 이제 발제하신 지역과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려 하는데요. 그 제 옆에 있는 이규철 박사님부터 이제 앉아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건축문화자산센터를 맡고 있는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센터에서는 건축 자산과 관련된 제도의 정책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지자체와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그 토론에서 또 토론에 앞서 제가 발표에서 드린 말씀은 건축 자산 제도나 또는 등록문화재 같은 그런 근현대의 건축유산 관리 제도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제도가 기록화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쥐벨리나 세운의 기록화의 기록화를 하신 그런 작업들이 현행 제도와 조금 더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후속 사업이라든가 파급 효과가 조금 더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도의 현황에서는 등록문화재나 건축자산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기록화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도에서의 기록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기록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조사라고 해서 아주 간략한 표 형식으로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과 외관 정도를 보고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서의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것이고 그 이후에 각각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개별 건축물 또는 도시에서 상황에 맞게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근현대 건축유산의 관리 제도에서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계가 조금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을 조사를 하고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에 의해서 보존이나 활용의 방법론을 찾는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기록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기록화를 할 때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조사와 기록화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진행이 되거나 또는 생략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조사와 기록화의 작업이 없으면 정확하게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고 가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이후에 보존이나 활용의 방법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포럼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쥐벨리와 세운의 그 조사와 기록화는 그 어떤 다른 조사와 기록화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또 독창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조사와 기록화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도하고 조금만 더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후속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쥐벨리와 관련해서 그 쥐벨리 조사와 기록화가 향후에 어떤
활용의 그 대안이 있을지 또는 향후에 어떤 연계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축 자산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해서 쥐밸리를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 조사의 그 다음 스텝이 가치가 확인이 되면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든가 우수건축자산 같은 것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런 건축자산 정책이 지원이 되게 되면 뭐 특례라든가 또는 어떤 그 사업 지원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쥐밸리 산업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쥐밸리의 그 건축적인 기록 또 관련된 자료의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수집해서 개별 연구자가 갖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업박물관과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건축과 도시 아카이브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카이브로서 개별 아카이브로서 자료가 수집이 되고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쥐밸리만의 그런 아카이브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다른 지역의 아카이브들과 연계한다거나 또는 뭐 앞으로 이제 그 2025년 정도에 생길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같은 그런 도시 건축의 그 아카이브, 거대한 아카이브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개별 아카이브로서 협력하고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쥐밸리의 그 작업이 상당히 선도적이고 또 박물관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박정현 박사님께 그 발제하셨던 지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저는 1968년도에 구로공단 1단지와 2단지가 이렇게 교차하던 시점에 있었던 한국무역박람회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기록의 혜택을 못 받고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 지벨리와 청계천이 비슷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남아있는 어떤 가시화의 수준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로 무역박람회, 한국무역박람회는 불과 몇 달간 존속했던 이벤트인데요. 그 이벤트를 몇 장의 사진, 특히 이제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사진과 잡지에 남아있는 파편적인 글들을 통해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가지고 연구조사할 때 언제나 유의해야 되는 게 그 기록이 절대 중성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사진 같은 것들도 대개는 다 한국무역박람회 자체를 잘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들이 아니라 박정희가 공사 현장에 갔다거나 또는 개막식에 참여했을 때 박정희를 찍기 위해서 어쩌다가 포커스가 무역박람회에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 무역박람회 또는 한국무역박람회를 이제 행사는 상공부에서 했습니다만 그 공간을 만든 주체들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건축팀에 있었던 건축가들이었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김수근 건축가가 사장으로 있었던 국영 엔지니어링 업체였고요. 그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 크게 두 팀이 있었는데 한 팀은 도시계획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김석철, 김원, 윤승중, 유걸 선생님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건축가들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기공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비교적 도시계획부가 맡았던 이제 프로젝트들은 기록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건축부가 맡았던 그 한국무역박람회는 기록이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구로 무역박람회를 조금만 살펴보면 1단지가 완공되고 2단지를 새롭게 이렇게 준공하고 분양하는 그 중간 기점에서 2단지에 일부 세워져 있던 구조물을 이용해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전체를 살펴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 없는
건축 전시의 시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건축 전시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국가 주도로 이렇게 대형 건축 전시가 일제히 펼쳐졌던 시기가 없을 정도거든요. 1962년도에, 그러니까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1년 만에 1962년도에 경복궁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시를 엽니다. 그러니까 제1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이 62년도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 계획이 성사되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건가를 이렇게 프로파간다로 제시하는 전시가 62년도에 있었고요. 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갈 무렵인 66년도에 비슷한 전시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66년도에 저기 교보문고가 있던 그 언저리에서 도시계획 모형 전시회라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도시계획만 놓고 전시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68년도에 제가 주제로 맡았던 한국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국 건축가들이 도대체 무엇을 표상하고 무엇을 재현하려고 했었는가를 저는 살펴보려고 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해외 엑스포에 국가관으로 참여하는 일일 텐데요. 1967년도에 몬트리올 엑스포, 그 다음에 1970년에 오사카 엑스포까지 이 두 국제적인 행사를 모두 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전시회 시대의 60년대 후반부는 전부 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건축가들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전시회를 개최했었던 거죠. 이 흐름 속에서 68년도에 한국 건축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할 수 없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옆에 그 세운 기획 콘텐츠 연구를 맡고 계시는 강연영 박사님께서 그 세운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제 내용과 그런 간략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난형이라고 하고요. 인천대학교에서 건축 역사와 설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발제는요, 옆에 있는 정단 실무관님과 같이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많은 도시계획서에서 등장했던 세운 일대의 조사 기록들을 모아서 그 발표를 준비했고요. 저희 조사에 있어서 그 방법은 저희가 토지, 건물, 사람, 사물, 길이라는 5가지 주제를 약 50년간 통시적인 시선으로 그 조사 관점의 변화를 기록해 보고자 했어요. 그 5가지 주제가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중성적인 단어처럼 읽히지만 그 단어 안에서 그 50년의 시간 동안 국가가 통제하는 대상으로서 인구에서부터 이 지역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변화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그 주제어들이 담고 있는 진폭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기록 조사 방법이든 기술이든 여러 이제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세운 상가 그 일대가 사실은 가장 먼저 도심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완료율 0%를 계속 갱신해 왔어요. 그래서 한 96년 정도까지도 완료율 0%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을 던지고 거기에 따른 조사 기록이 그 시대의 당대의 이제 기술로 전달되고 하면서 그 관점들을 변화하였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점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다은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정다은 실무관이고요. 저는 이번 연구에서 세운상가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 사업들을 목록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세운상가는 서울시의 주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구로와 다르게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근데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순서들을
같이 찾아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찾는 방법 그거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운팀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세운 일대 도시 계획 기록을 하나씩 뭔가 발굴해 나간다라는 좀 과정이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 자료를 발굴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겪으신 어떤 경험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기록 자료들을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서 제시하는 것이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관점을 끌어내는 어떤 과정과 혹시 본인들만의 어떤 방법 것들이 있다 한다면은 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뭐 보통 그냥 구글로부터 시작하고 지도로부터 시작하는 일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남들 하는 검색부터 다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만의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야 그게 목표점이 아니더라도 실마리를 꿰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운상가의 경우는 그 60년대 도시 전체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1년의 도시 계획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도시 계획의 주요 키워드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키워드라는 것이 60년대는 개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의 효율을 높이는 고층화나 다층화일 수도 있고, 70년대에는 정비이고, 80년대는 올림픽을 향한 도심 관리이고, 90년대에는 도심 공동화 내지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어떤 이상향에 대한 추구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들어가서는 도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도시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 따라서 또 도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점마다 세운이 늘 끼어 있었어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세운상가가 워낙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세운을 어떻게 봤는지 일단은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도시계획의 관점들로 일단 검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래서 무엇을 바라봤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강난영 박사님이 그 5개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네. 이어서 그냥 네, 얘기를 네. 드릴까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이제 답해야겠다고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얘기하신 관점이라는 게 박정현 선생님도 아까 자료가 중성적인 기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도로 선택돼서 그 자료가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기게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얘기하셨던 공문서들의 이제 낱장으로 된 공문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총집합적인 시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자체의 영역이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까 얘기하셨던 프로젝트처럼 그 영역에 있었고,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물이라는 걸 저희는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 근데 그 공식적인 기록물이 아까는 국가기록원에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도시계획 기록물이 많았던 곳이 서울도서관이었어요. 서울도서관이 그 도시계획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 이야기를 통해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지점은 실물 도서와 디지털 그 버전의 도서가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우리가 걸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하니 저희가 그 기록을 찾는 행위를 도서관에 가서는 실물 버전의 책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또 집에서는 웹서핑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책들을 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그 자료들을 통해서 15권을 추출하는데 15권을 선택하는 데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서로부터 우리는 조사 기록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들이 꼭 기초조사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수십 권의 책들 중에 기초조사가 있는, 그러니까 조사의 기록이 좀 풍부하게 담겨 있는 책들을 15권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전에 얘기했던 그 공식적인 기록물이라는 그 시선을 계속 이제 그 경계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세운 일대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밖의 세계에 저희는 더 익숙하잖아요. 사실 그 책은 과거의 세계이고, 그래서 그 세계에는 지금 현재 도시기록의 성소라고 이제 황재윤 교수님은 표현하기도 했는데, 성소로서 기록의 현장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공식적인 기록이죠. 사실은 공식화되기 전의 기록들의 수많은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린 현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보는 그 시선을 저희는 좀 흥미롭게 의식하면서 보고자 했고, 네, 그 지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또 의식하고 있었던 건, 사실은 박정현 선생님처럼 힘들게 발굴하면서 한 연구라기보다는 다른 연구자 발표분들처럼 저희는 사실은 기록된 거를 다시 기록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의 이제 다른 한 가지 입장은 기록의 생산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기록의 수리자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접근을 하자.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가지 키워드를 잡고 그 5가지 키워드가 비공식적인 그 기록의 현장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기록의 수리자라는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은 그 쥐벨리 구로 무역박람회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박정현 편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5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런 기록에 담겼던 그 기록에 담긴 과거의 그 실제 현장을 파악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그런 과거의 자료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쪽 업이 역사 쓰기와 뭐 비평 쓰기니까 전 기록이 1차적으로는 역사를 견인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건축사가 잘 쓰여지지 않았고, 쓰여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구멍이 많은데 그 기록들이 일종의 새로운 역사 쓰기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록 그 자체가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군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써내려갈 때 역사가 생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제 기록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제가 지벨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아주 작은 성과라고 한다면 잊혀졌던 이름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거. 그래서 기공의 건축부에 김원석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고 홍익대학 출신이었고 70년도에 김수근 선생이 기공을 떠나면서 같이 떠나서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제 무역박람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예전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으나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을 텐데 그걸 다시 한번 수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철학자 말을 빌리면 과거를 구원하는 것 같은 일이겠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축적되면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한국 건축가들한테,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건축가들한테 역사적 컨텍스트나 역사적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성을 언제나 지난 20세기에는 19세기에서 찾았잖아요. 한국성은 조선시대예요. 한국은 언제나 조선시대의 것이었죠. 그런데 20세기에 한국인들이 만들어내고 흔적을 남겼던 것들에서 새로운 한국성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버네큘러라고 부르든 뭐 한국성이라고 부르든 지역성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제
새롭게 실무를 하는 건축가들한테 또 다른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무역 박람회 관련해서 의뢰를 드렸을 땐 되게 난감해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도 너무 중요한 그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은 이제 이규철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축자산 관리와 제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제 그 배우게 되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옆에 계신 이제 쥐벨리 조사라든지 아니면 세운 쪽에서의 이런 어찌 보면 이제 개인 주도의 이런 연구 그리고 현장에서의 조사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이제 큰 제도 그리고 정보 인프라 안에서 혹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추후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제도와 연결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흔히 그 등록문화재 제도나 건축자산제도에 대해서 지자체도 그렇고 또 연구자들도 그렇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멸실을 방지할 거다. 이걸 꼭 이 제도를 통해서 남기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멸실을 방지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쥐벨리나 세운상가에서 작업을 하셨던 것들은 그 제도에서 명시된 조사나 가치 확인 또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해야 할 일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도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고 그 다음 후속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것의 가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작업들로서 굉장히 깊이 있는 조사와 깊이 있는 데이터,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산출물들을 내셨다는 것이 쥐벨리와 세운의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제도가 그렇다면 이러한 그 지역의 조사 또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까요? 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후속 사업을 조금 더 쉽게 또는 근거를 가지고 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아카이브로서의 기능들을 할 만큼의 이런 조사들이 된 다음에는 그것이 그 지역 아카이브로서 다른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좀 더 풍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더 생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기록의 생산 또 수리 보완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록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정현 선생님도 그렇고 이 세운팀에서도 과거의 기록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도 하셨지만 또 세운팀에서 하신 작업 중에 또 쥐벨리 팀에서 하신 작업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현재를 기록하는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는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연구 자료나 이런 가치보다도 계속해서 그 기록을 쌓아 나가는 그런 아카이브를 또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기록을 모으는 것도 아카이브이지만 현재 상황을 계속 기록을 하고 또 특히 그 세운 작업에서는 인터뷰나 또 그 공간을 이렇게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시고 기록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더 큰 가능성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그 협력망 제가 이제 협력망이라고 이제 여러 그
그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협력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 건축자산 플랫폼이나 아카이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교류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도시건축박물관, 이런 기관들에서 유사한 작업들을 하는 기관과 계속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에서 할 경우에는 지원과 또 협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조금씩 풍부해지고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제도에 맞춰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속해서 좋은 뭐 아카이브라고 얘기해도 좋고 데이터라고 얘기해도 좋고 어떤 자료라고 얘기해도 좋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그 특성에 맞게 활동을 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속의 문제는 사실은 협력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도가 조금 더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네. 그런 개개인들의 이제 연구들이 다 모여서 조금 더 큰 이제 서사를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 그 포럼의 주제는 도시 기록의 활력인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방법과 그다음에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록화 과정을 같이 겪었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기록이 어떻게 도시 현장에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이면 공통된 질문을 각 전문가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다은 선생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기록을 잘 찾을 수 있게 그 안내가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세운상가 이 공중보행데크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예전보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만 알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런 공중보행데크, 도심보행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종 서울의 공공시설이라던가 건축물에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SNS가 엄청 발달하면서 각자 자기만의 시선으로 도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과거의 계획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운상가는 이제 설계공모로 만들어졌는데, 설계공모로 만들 때 여기가 활성화되고 공공공간으로서 활성화되고 이런 바람들이 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의 증거 같은 것들이 SNS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고 텍스트를 달고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이 지금 웹에서는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덩어리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계획과 사람들의 반응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언가가 실은 만들기가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려면 그 공통된 사람들이 그 장소를 기록할 때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명칭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세운상가는 워낙 그 규모가 큰 세운상가 일대라고 해서 세운상가에 갔다고 하면 이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어딘가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세운상가 태그만 달아도 이 주변에 도심 산업이 잘 보이는 어떤 곳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엔 있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딜 얘기하면 좋을까? 용산도 있을 거고, 도심에 효창공원 내지는 구로 이런 곳들을 그 시민들의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을 깔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록이라는 게 이 관에서 하는 기록은 5년에 한 번씩 있거나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보통 하거든요. 최근에 경관 사업 같은 거야 5년에 한 번씩 찍는다지만 세운이 아닌 다른 곳들은 또 기록이 잘 없죠. 근데 누군가는 계속 사진을 찍고 그 지역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간의 기록들은 나중에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공에서 민간의 기록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늘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규철 박사님이 얘기했던 같은 기록인데 무게가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부산물로 취급을 받죠. 그런데 기록화 과정을 겪게 되는 순간 그 기록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 생각에는 기록화 과정에는 이제까지 굉장히 수많은 기준과 변수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발표하셨던 그 등록문화재나 우수건축 자산 이런 것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만족했기 때문에 기록화 대상이 된 거잖아요. 또는 이제 박정현 선생님이 지금 발표했던 그 주제도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떤 프로젝트 물론 일순간이긴 했지만 그 일순간에 그 산업 국가로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물들 그때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사물들이 총 집합되고 기록됐던 그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카이브로 갈 수 있는 조금 저는 여지가 더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지금 정단 선생님이 얘기했던 약간 제가 아까도 비공식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 기록화 과정을 겪기가 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주제는 무거워서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연구자로서 이 연구를 하면서 들었던 그냥 한 가지 소회는 도시계획서 속에서 조사 기록을 보다 보니 이 기록 안에도 아까 주제가 5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과 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마다 관점이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사 방법이나 그 취하는 방식이 바뀌는데요. 건물 조사는 주구장창 노후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건축물 대장 등장했잖아요. 사실은 건축물 대장이 정말 오랜 시기 동안 그 노후도를 조사하는 물론 지금 얘기하신 2014년 자산이 있는 그 시점부터는 그것이 이제 보존의 대상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를 누군가 사용하냐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조사 방식 그 기술은 굉장히 이제 관성적인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던 자료들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유연함을 어떻게 갖는가 지금 비공식적 아까 그 기록들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주제가 한 가지 주제를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얽혀 있거든요. 그 지난 세션에 얘기하셨던 안근철 선생님도 뭐 사물과 길과 뭐 공간과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연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현장의 유연함을 어떻게 저는 기록화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걸 한다면 저는 기록이 또 다른 또 현장의 그 목소리를 담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1차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 비평과 역사일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굉장히 중요하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기록이 없으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직접 대면했을 때 느끼는 개인적인 체험이나 현상학적인 경험 같은 데에서 글을 출발하는
하는 걸 경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기록에 굉장히 의존하는 편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이중 전략이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전통은 언제나 복원, 보수하는 쪽으로 가고 20세기에 만들어 놓은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이중 트랙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와 사업들도 전부 다 아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 나왔지만 다른 부동산 사업 때문에 촉발된 연구조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특정한 시대를 이렇게 가까운 과거를 증언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홍대 근처에 사는데 홍대가 90년대만 해도 그 앞에 철길이 양쪽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재개발이 된다면 틀림없이 이런 자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대 철길 기록화 사업가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절에 홍대 앞 거리가 지금의 마포구 전체를 먹은 홍대 상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는 걸 추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기록이 그렇게 잘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한 10년, 20년 후에 누군가가 굉장히 좋게 잘 사용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도시 현장의 힘이 어떻게 될까? 글쎄요. 저는 박정현 선생님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의 역사 자원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 자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 그 자체가 도시의 역사, 도시에게 자원으로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힘들이 어떤 일관된 체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거나 또는 공통적으로 통계 내듯이 또는 관에서 하듯이 아주 그 일률적인 항목에 의해서 정연화된 통계를 내기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 또는 건축물 또는 어떤 그 구역 또 도시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기록이 생산되는 양상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좀 전에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도 그 SNS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공적인 일에 의해서만 또는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기록을 했지만 점점 그게 저변이 넓어져서 지금은 누구나 다 디지털로 기록을 다 남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자료가 되고 또 좋은 기록 중에 하나이죠. 일례로 제가 북한 연구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북한 연구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올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삼아서 연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약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이겠지만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을 기록한 굉장히 건축적으로 뭐 도면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또 3차원 스캐닝도 하고 하지만 사실 개인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수많은 의미 있는 기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서 생산이 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매체도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현장에서 도시 현장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그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 그것들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힘이 쌓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록이 어떻게 축적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공통된 기록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록을 어떻게 축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이 기록에 있어서의 큰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그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를 기록하고 어떻게 아카이브할지 고민하시는 정다은 선생님, 그리고 어떤 사료를 재해석하면서 역사를 끊임없이 이제 수리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강란 선생님. 그래서 역사 비평을 이제 주로 하시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견인하는 어떤 기록의 힘을 비평의 토대로서 좀 삼고자 하시는 이제 박정현 선생님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러한 개인 연구들, 그 개인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그 제도권 안에서 좀 더 촉발될 수 있고 수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이규철 센터장님까지 모시고서 여러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런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다은 선생님. 제가 그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는 도시공간 기록화 사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록은 기록이지만 도시건축 공간을 기록한다고 하면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단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를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시건축센터에 오셔서 그 자료를 열람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홍보하자면 저희가 그 작년부터 그 개인 기록자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알고 보니 기록이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로서 도시를 기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이 도시가 좋아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기록이란 게 되게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나도 내 주변을 기록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구나. 이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조금씩 시작하면 이 기록이란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어질 것을 기록하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내가 눈여겨보는 것을 기록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얘기 역사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들에 관심 있게 기울여지는 이 태도 자체가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의 전환 측면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오늘 그 지벨리 세운 조인트 포럼의 이제 첫날입니다. 이 첫날은 그 기록에서 발견하는 도시라는 주제로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날에서는 그 세운 베타시티 센터에서 이제 진행하는 기록의 현장들로서 이제 이 포럼이 이어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참여해주신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관람하고 계신 참여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